아이가 태어나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죠.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가고 간병을 해야 합니다. 모유를 먹일지 분유를 먹일지 언제 이유식을 시작할지 몇 시에 자고 일어날지까지 아이의 하루는 대부분 부모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선택들이 아이의 성장과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이자 가장 강력한 보호자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와 보호가 꼭 필요하고 부모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부모님이 연세를 드시게 되면 이 역할은 마치 마법처럼 뒤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시 어린아이가 된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실제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젊었을 때처럼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지고 걸음이 느려지거나 휘청거리게 됩니다. 음식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런 신체적 변화는 결국 정신적인 약화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고 부모님의 하루 일과 식사, 치료 방향까지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부모님이 질병이나 사고를 겪게 되면 자녀는 어떤 선택이 최선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충분히 상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면 치료와 돌봄에 대한 결정을 대신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모님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편안하고 인간답게 살아가실 권리가 있고 그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 자녀의 선택과 결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의 삶을 제대로 지켜드리기 위해 올바른 지식을 갖추고 미리 경험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프실 때 그냥 쉬게 해드리는 게 정말 정답일까요? 예전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면 가만히 누워 있어야지. 움직이다가 더 다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편찮으시면 집에서 누워 계시게 하고 옆에서 챙겨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힘들게 움직이지 않게 해드리는 것, 그게 부모님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왔던 거죠. 그런데 정말 그게 부모님을 위한 선택일까요? 사고로 몸이 불편해지시거나 질병으로 아프실 때 무조건 편하게 누워만 계시게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사람은 근육이 있어야 몸을 지탱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은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보통 2주 정도만 움직임이 줄어도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같이 약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보호자인 자녀의 관점입니다. 아프니까 쉬게 해드리자라는 생각, 위험하니까 집에만 있게 하자 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가능한 만큼은 재활을 해서 움직이게 도와드리자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결정을 하느냐가 부모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설령 삶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그 1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분들은 부모님이 80대, 90대가 되시면 그래도 오래 사셨다며 포기하거나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돌아가시는 날까지 누워서만 살아야 할까요? 통증을 참고 병상에만 누워있는 삶이 과연 좋은 삶일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라는 생각이 정말 맞는 판단일까요? 만약 여러분 본인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부모로서 행복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효도와 돌봄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움직임이 존엄을 지키는 돌봄일까요?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몸이 예전 같지 않으면 자녀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치면 안 되니까 가만히 계시게 하자.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 돌봄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의 삶이 주도권을 빼앗아 버릴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운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땀 흘리며 운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것,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식탁까지 걸어와서 식사하는 것, 햇볕을 쬐며 잠깐 밖을 걷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부모님의 몸을 지켜주고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해야 올바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재활은 다시 예전처럼 완벽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몸으로 남아있는 잔존 기능을 유지시켜 지금의 삶을 최대한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과정이에요. 어르신 재활은 병원에서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연습입니다. 혼자 일어날 수 있을지, 화장실을 스스로 갈 수 있을지, 밥을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을지, 집안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을지, 이런 생활 유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켜내는 것이 재활의 목적이에요. 왜 움직임이 중심일까요? 사람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균형을 잃고,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고, 넘어지면 다시 움직이기 두려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주는 게 재활이에요. 사람은 할 수 있음을 느낄 때 존엄을 지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직 내가 할 수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씩 사라질수록 사람은 점점 자신을 도움만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존엄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을 유지한다는 건 단순히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과도한 보호가 오히려 부모님을 약하게 합니다. 자녀가 대신 다 해주는 돌봄은 겉으로 보기엔 편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혀주고 들어주고 옮겨주고 대신해주다 보면 부모님은 점점 스스로 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몸은 더 빨리 약해지고 마음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보호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보호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존엄을 지키는 돌봄은 부모님을 환자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직 삶을 살고 계신 어른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드리고 조금 서툴러도 회복에 두고 가능한 만큼은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게 돕는 것. 이게 바로 부모님의 자존감을 지키는 돌봄입니다. 부모님을 힘들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덜 힘들게 더 오래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자는 이야기입니다. 움직임을 지키는 돌봄은 부모님의 몸을 살리는 일이자 마음을 살리고 존엄을 지켜드리는 선택입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